진행을 할 때 좌측에는 항상 웨이트 카드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는 항상 시간의 바퀴 카드들 보실 수 있어요. 첫 줄 컵이고요. 두 번째 줄 완즈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다시피 펜타클이고요. 마지막 줄 소드예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불이고요. 그 다음에 흙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공기라고 하죠. 물, 불, 흙, 공기.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첫 번째 시간의 바퀴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컵이 봄이고요. 우리 1-2강. 시기 하고 오셨으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완즈, 불의 계절이죠.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 가을이고요. 수확을 하는 시기죠. 현실적인 수확, 마지막 공기. 내면으로 들어가고 모두 세택입니다. 겨울이죠. 말씀드렸어요. 어떤 카드도 결코 긍부정으로 나눌 수 없지만 시간의 바퀴에서 관계를 볼 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면모를 많이 강조해뒀어요. 왜? 항상 이제 사계절 성장곡선을 그리다가 가을에서 피크를 치고 겨울에 완전히 세태의 시기로 들어가요. 노년기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요. 성숙하고 수확을 하는데 이 시기에 겨울입니다. 세태기가 일어나죠. 모든 게 져버리는 시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드 1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의 밤이죠. 이때는 모든 현실적인 게 끝나고 모든 정신적인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과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존재들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바로 삼하인입니다. 언제? 소드 1번의 시기죠. 11월 1일의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발견해 볼게요. 웨이트 카드에서 먼저 발견을 해볼 거예요. 공통점끼리. 뭐든지 타로 카드는 공통점을 찾아가고 차이점을 찾아가는 재미로 공부를 해가시는 거예요. 공통점 한번 보실게요. 손으로 펴서 받들었네요. 비슷한 카드 여기도 있어요. 손으로 펴서 받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손으로 꽉 쥐었어요. 여기도 손으로 꽉 쥐고 있네요. 여기 지금 이제 시간의 바퀴로 가보자고요. 여기는 요정이 나와요. 여기도 요정이 나오네. 공통적이네요. 여기는 남자인데 여기도 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느냐 남자가 나오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고.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손으로 받들었는데 여기는 요정들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여자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는 꽉 쥐었어요. 근데 여기도 남자들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여기는 쥔다는 건 남자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드는 것은 여성의 원리인 거고 꽉 쥐는 것은 남성의 원리인 겁니다. 무언가 컵이랑 펜타클은 여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완즈랑 소드는 남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다. 그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또 한 가지 발견을 해볼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오른쪽에서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서 손이 나타나네요. 이것도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디테일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건 먼저 하고 갈까요?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는 손바닥을 보여줘요.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손등을 보여준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자세히 보실게요. 같이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는 손바닥 쪽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손등 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을 보여주는 두 장, 손바닥을 보여주는 두 장. 차이가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는 여성적인 원리인 거고 여기는 남성적인 원리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두 장은 손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장은 손바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가볼까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애들 볼게요. 아래로 떨어져요. 물이란 건 항상 아래로 떨어지죠. 흙도 동전도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공기나 소드 이제 불과 완즈죠. 길쭉해요. 여기는. 이 공기라는 거는 불을 그러니까 이제 데웠을 때요. 위로 항상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활발 타오를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나타나는 건 자꾸 아래로 떨어지고요. 남자애들이 나타나는 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금 개론을 하고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타로 카드에서야 항상 땅이라는 거는 여성의 원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남성의 원리다 라고 제가 메이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더 잘 기억하실 거고 지도 차차 알아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상징들 웨이트에서 알아볼게요. 5개의 물줄기예요. 오감을 뜻해요. 여기도 5개의 꼭지점 나오죠. 오망성이거든요. 오감으로 지각 가능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냐, 오감으로 지각 가능하냐.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냐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 한번 발견해 볼까요? 여기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흩날리는 꽃잎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없는 애가 펜타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이거 왜 그럴까요? 공기고요.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흙이고요. 여기가 불이에요. 여기가 물이죠. 물불, 흙, 공기인데 이 중에 자유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자유도가 가장 높고 자유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을 찾아볼게요. 이제 가장 자유로운 것은 아무래도 공기겠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실 느낄 수도 없고요. 측정도 가능하지 않고 한계 지을 수도 없어요. 사실.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자유로운 것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계 지어진 것은 어떤 걸까요? 펜타클이죠. 이미 형태도 잡혀져 있고 이미 한계 지어져 있고요.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조차 없어요. 여기 고정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건 고정된 형태조차 측정 불가능한 거고 여기는 고정된 형태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조적이겠다. 그죠? 가장 한계 지어진 것과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곧 소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이고요. 내적인 것, 내면적인 거죠. 펜타클은요, 항상 현실이라고 불러요.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펜타클과 소드가 가장 반대됐다는 거는 이해했는데, 그럼 같은 남자들끼리 비교해볼게요. 공기하고 불 중에서는요, 어떤 게 더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공기죠, 공기. 바람이죠. 왜 그런가? 바람은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측정하고 가둘 수조차 없어요. 느낄 수조차 없죠. 근데 불이라는 건 최소한요. 퍼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기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어도 삽시간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지만 불이라는 것은 점차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뜨거워 하죠. 아 뜨거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럼 같은 여성의 원리끼리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펜타클하고 컵의 차이는 뭘까요? 조금 헷갈린다, 그죠? 여기도 볼게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 여자는요, 양초를 너무 소중한 존재 마냥 껴안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동전을 들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과시하듯이. 이 태도의 차이가 있겠다, 그죠? 관계에서는 만약에 이 성질을 전혀 모르고 그림만 보고 판단해야 됐을 때 어떤 여자분일 것 같으세요? 돈을 들고 보여주는 여자랑 양초를 꼭 껴안은 여자, 어떤 상태일까요?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랑 고시원에서도 살 수가 있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 없으면 못 살아. 딱 에이스컵이죠.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너가 너무 소중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너만 있으면 돼. 펜타클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한 거죠.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든 동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하니까 고시원에 살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겠죠. 성량적으로 비약을 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다, 얼음이다, 그 다음에 현실이 중요한 존재고 감정적인 표현이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향이 그래요. 나는 너가 애정만 굳건하다면 고시원에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너의 애정 표현이 중요해. 그죠? 너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의 애정만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하는 거라면 이거는 애정보다는 너가 애정이 있다면 나에게 구찌 가방 하나 사줘. 좀 비약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스탠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컵이에요. 아래로 떨어지죠. 제가 아까 전에 공기가 가장 자유롭고 펜타클이 가장 한계 지어졌다고 했어요. 공기 다음으로 자유로운 게 불이에요. 불 다음으로 자유로운 게 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물은요, 최소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고정된 쉐이프, 형태가 없어서 그렇지 한계 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컵에 담느냐, 요 모양의 컵에 담느냐, 이렇게 넓적 그릇에 담느냐,
깊은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고정된 형태가 없을 뿐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만질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이 자유로운 거고요. 불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있지만 아직 형태만 없을 뿐이에요. 여기는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있지만 형태조차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한계 지어졌다는 것, 그 다음으로 한계 지어진 것, 가장 자유롭고 덜 자유로운 것. 여기에 요정 2명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자 2명입니다. 여기에 불을 한 남자, 얼음을 한 남자 있었는데 그래서 남자 2명입니다. 항상 타로 카드에서는요. 이제 위에가 남자의 영역, 그 다음에 아래가 땅이 여성의 영역이에요. 위로 갈수록 신적이고 자유로운 거고 한계 지어지지 않고 아래로 갈수록 한계 지어지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여성의 원리고 데메테르죠, 대지의 여신. 하늘은 남성의 원리예요. 헤르메스죠, 신의 전달자. 공기고 열려있는 에너지 그 자체에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죠. 0번 바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열려있는 에너지, 공기로 꽉 찬 이 우주 세계죠. 에너지로 꽉 차 있다.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 바람이다, 공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소드는 곧 정신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럼 제가 정신적으로는 늘 우리 1대1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렸지만 정신적으로는 제가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죠.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요. 이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가장 자유로운 거죠. 지금 저는 자유로워서 정신적으로는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 방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지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 있고 싶다고 제 몸이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계 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 카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자유로움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다음으로 자유로운 거 불이죠. 0번 다음에 오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완즈는요 남성 성기의 상징이에요. 남성 성기가 직립을 한 거고 에이스 완즈 지금 마법사 할 때 기억나셔요? 마법사는 발산이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컵은요 여성 성기의 원리예요. 여성 성기를 본따서 만든 원리고 그래서 받아들임의 원리가 있어요. 수용의 원리. 수용을 하는 원리인데 여사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초승달 유자가 깊어지는 여성 성기의 원리다. 이렇게 남자는요 발산을 하는 거고 2번 여사제가 수렴을 해요. 항상 그래서 내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산을 하는 거고 여기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2는 3이다. 기억나시죠? 남자가 발산을 하고 여자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숫자 3번 여황제가 베가볼록 임신을 한 겁니다. 3차원 물질계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창조될 수 있는 영역이 숫자 3번부터인 거예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를 말해요. 3차원 세계죠. 그러면은 여기는 여성 성기의 상징, 남성 성기의 상징 두 개가 합쳐져서 1번과 2번이 합쳐져서 이꼴 3번 여황제, 새로운 것이 잉태됐다. 그죠? 그러니까 완즈가 있고 컵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 펜타클입니다. 물질과 현실인 거죠. 항상 타로에서 남자가 앞서요. 남자가 앞서서 리드를 하고 여자가 따라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소드는 0번 바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완즈는 1번 마법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컵은 2번 여사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펜타클은 3번 여왕제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컵과 완즈가 만났기 때문에 펜타클이 있는 거예요. 항상 타로에서는 남자들이 앞서서 리드를 이끌고요. 여자들이 뒤이어갑니다. 위에도 항상 정신적이고 남성적인 거고 땅은 항상 현실적이고 여성적인 원리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은요 항상 여성이 나타나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항상 남성이 나타난다는 점. 꽉 쥐어요. 리드를 하는 존재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남자들이 하는 거고요. 받치고 받들고 따라가요.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오른쪽에서 손바닥이 나타나고 공통적으로 왼쪽에서 손등이 나타나요. 사실은 메이저 아르카나부터 하고 오셔야 쉽거든요. 쉬운 건데 마이너부터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오른쪽은요, 겠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지 않고 손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이고 나를 보호하고 내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펜타클의 원리와 소드의 원리에는 항상 관계에 열려있기보다는 자기를 지키려는 원리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남과 나를 구분짓는 원리다 하는 것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우측에서 손바닥이 나와요.
상대방에게 내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것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상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준다는 건 열려 있다는 뜻이죠. 상대에게 얼마든지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에서 컵과 완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펜타클과 소드가 나왔으면은 이 사람 너무 현실적으로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하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상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애들은요, 열려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이유 열려 있기 때문이죠. 의심이나 경계보다는 나를 보여주고 방어적이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왜? 친해지고 싶어. 하나 되고 싶어. 너에게 관심 있어. 너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 펜타클과 소드는요, 내가 가진 걸 지켜야 하고 내 사상을 지키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등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걸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방어적이고 닫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해지려는 원리보다는 배척이라기보다는 친해지려는 원리는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니까 선생님하고 저는 우리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숨길 게 있겠어요? 다 쉽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펜타클과 소드가 되는 순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왜? 경계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계에 있어서 컵과 완즈가 뜨면 그래 상대적으로 긍정일 수밖에 없고, 펜타클과 소드가 떴을 때 왜 상대적으로 부정일 수밖에 없는지까지 우리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원리고요. 왜? 땅과 관련된 게 여성의 원리고, 왜 여성의 원리냐? 이거 여황제는 모성이에요. 데메테르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바퀴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비너스지만 웨이트에서는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을 어머니가 길러내듯이 땅에 품은 걸 곡식들을 모성의 원리로서 길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성의 원리로서 잉태를 하죠.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기도 해요. 무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기억.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별 카드가 기억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동이를 비워요. 뭐를 비우죠? 별 카드에서. 그리고 항상 13번, 16번 충격 다음에는 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타로에는 물에는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는 거고 치유하는 거고요. 우리가 상처에 식염수 붓듯이 정화한다는 의미,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은 하나로 이어붙이는 거고 화합하기 때문에 단절되고 끊어진 걸 치유하고 정화한다는 의미로서 물이 나타나기도 해요. 모든 여성적이고 품는 엄마의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퀸컵이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의식 곱하기 무의식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감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서양에선 사실 이걸 공감이기도 하지만 직감력과 굉장히 많이 연결짓습니다. 물이라는 성질을. 그러니까 받아들임의 원리다 기억을 하시고요. 엄마의 원리고 모성의 원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항상 하나 되려는 원리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손으로 바쳤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요.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엄마의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내적인 원리다. 펜타클은 어떤 의미냐? 여성의 외부적인 여성이 외부적으로 가지고 가는 모든 거죠. 펜타클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뚜렷하게 성과라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이미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지어진 거죠. 이미. 어떤 거겠어요? 아기고 생명이었어요. 이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펜타클이 사실은 육체예요. 우리 몸과 관련된 마이너 카드 어떤 겁니까 하면은 대부분 90% 이상을 완즈를 많이 짚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 신체 자체는요, 펜타클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 제 팔을 막 때려서 아픈데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현실에 한계 지어지고 구속 지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는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지만 제 몸이 선생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체도 현실의 일부예요. 우리 지금 육체가 현실 속에 있는 거듯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펜타클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에이스 펜타클 할 때 다시 할게요. 펜타클이 건강과 직결됐고 신체와 관련된 어떤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완즈랑 펜타클이 신체에서 어떻게 다르냐.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신체 육체 자체는요, 펜타클인 거고 이 육체가 느끼는 게 완즈인 거예요. 이거는 활력이고 에너지예요. 활력과 에너지지 물리적인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즈는요, 사실 육체적으로 느끼는 건강 활력이고 에너지에 가까운 거지 육체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신체는 펜타클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완즈는 정확하게
활동력과 에너지와 활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모든 거예요. 역동성을 의미하지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펜타클에 있다. 그 다음에 소드는 정신이고 컵은 감정, 받아들임이고 모성의 원리다. 그러니까 남성 성기의 원리고 여성 성기의 원리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3번 이황제, 펜타클, 잉태가 일어난 거고요. 소드는 정신이고 가장 자유로운 어떤 거예요. 가장 한계지어진 것, 가장 자유로운 것, 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인 것, 관계에 있어서 열려있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받쳐들고 받드는 건 여성의 원리고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성이 내적으로 느끼는 오감과 관련된 거고 여성이 외부적으로 보고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물의 성질이다 했을 때는 여성이 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성, 모성, 그 다음에 무드와 분위기, 감정이고요. 하나 되는 원리고 정화와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임의 원리, 수렴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고 아껴주는 거고 모든 여성적인 원리다. 마음과 관련되고 무의식과 관련되었기에 지혜이기도 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성의 원리, 펜타클이었어요. 펜타클은 여성이 외부적으로 지각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오감으로 느끼는 거라면 여기는 오감으로 지각 가능해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지각 가능한 것, 눈으로 인지 가능한 것, 형태가 뚜렷한 것, 보수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안정적인 모든 것이 펜타클입니다. 남성의 원리 마무리 해볼게요. 남성의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소드랑 완즈죠. 그러니까 소드는 남성이 내적으로, 컵이 여성이 내적으로 느끼는 거였대. 소드가 남성이 내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뇌로 하는 모든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해요.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이고 지금 직립이에요. 바로선 생각, 그 다음에 이성이고요. 지성이고요. 냉철한 거고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라면 컵이, 소드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컵이 좋은 거고 소드는 나쁜 거야. 긍정이고 부정이야.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인간이 성숙할 때 필요한 거 공감 능력과 판단 능력 둘 다 있어야 돼요. 저는 공감 능력은 뛰어난데 가끔 판단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드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상이 되려면 뛰어난 공감 능력 플러스 뛰어난 사리 분별 능력이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숙한 인간상인 거지 공감 능력만 있다던가 냉철하기만 하다던가 해가지고는 뛰어나고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사원소가 밸런스를 이뤄야 돼요.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비학은요,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3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마이너 성질하고 있는데요. 오늘 A,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가장 자유롭고 가벼울수록 위로 가고, 한계 지어지고 안정될수록 현실과 여성에 가까울수록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수비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숫자 1로 갈수록요, 시작 단계에 가까운 거고 10으로 갈수록 안정 단계에 가깝죠. 카드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주로 인테리어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로 공부인데 우리 제이쌤이 타로 강의를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실천을 했어요. 그랬을 때 2단계에서는 제이쌤 강의가 원래는 30시간 정도로 구상됐지만 50시간 이상으로 풀버전으로 프로 버전으로 늘려가겠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인테리어라고 칠게요. 인테리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인테리어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 화이트 톤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모던하게 화이트 톤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조금 내추럴한 톤으로 바꿔야 되겠어.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테리어가 끝단계로 마무리까지 디테일까지 완성이 다 됐어요. 장식까지 완성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다 뜯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블랙 앤 화이트 말고 내추럴 톤으로 다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작 단계가 쉬운 거지 이미 완성된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랑 21번 월드 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10번은 앞으로 변화하는 거고 가변적이고 나아가는 거라면 21번은 이미 디테일까지 완성되어서 창조 작업이 끝난 마무리 단계다. 보시면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걸 연결하는 마법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와 같이 현실, 펜타클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타로에서 가장 가벼운 것, 공기의 영역,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 펜타클의 영역.
거예요. 남성성의 영역, 여성성의 영역. 그래서 이 메비우스의 띠, 마법사 카드를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걸 만들어내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제이쌤은 마법사죠. 왜? 1, 2번 단계는 시작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가는 단계죠. 플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릿속, 정신의 영역, 여기 매니에가 소드의 영역이다. 그죠? 정신 속에 있는 걸 펜타클의 영역, 땅이죠. 현실 속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8, 9, 10번 완성이죠. 그러니까 제이쌤 강의가 제이쌤 머릿속에만 있었을 때는 뭘로도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신적인 단계죠. 근데 그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선생님들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보여드리는 결과물로 낸 건 펜타클이죠. 그러니까 결과물로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있을 때는 제이쌤 마이너 아르카나 성질은 처음에 한 편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3편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가변적이고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었을 때는. 그런데 이걸 다 현실화시켜서 강의를 찍고 나면 제이쌤이 이 강의를 취소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찍지 않는 이상에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거고요. 변화의 여지가 많은 거고요. 여기는 변화의 여지가 없죠.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성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 카발라의 원리예요.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시면 웨이트 쓰실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코트 할 때도요.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시종이라는 건 그 성질을 띈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눈앞의 것만 보고 있거나 여전히 배우고 있는 단계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통제 가능하고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질이. 그 성질을 띈 지 매우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펜타클이라고 주로 불러요. 매우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1번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에이스가 무슨 뜻인가? 우리 조직에서 얘가 에이스야 했을 때 이건 최고라는 뜻이죠. 이 카드들이 결국에는 최고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의 최고냐? 그 마이너의 성질, 4원소의 성질을 가장 최고로 띈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성질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이스일 때 그 성질의 근원이고 신적인 원리.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이고 확실하게 그 성질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하고 출발하는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성질을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하고 최고로 띈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마이너 1번이 떴을 때 가끔 물어보셔요. 이거 에이스의 소드인데 소드가 첫 시작하는 거면 시종처럼 이랬다 저랬다 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왜 분명한 생각이고 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셔요. 그러니까 시종 단계처럼 일희일비해야 되는데 시작 단계인데도 뭔가 매우 확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초심자라면 확실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의 에이스 카드들만큼은 너무 확고하고 단호해 보여요. 그 이유가 인물도 나타나지 않고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요. 신성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의 1번 카드들 에이스를 의미하고 숫자 1을 의미해요. 1일 때는 시작을 하는 카드고요. 에이스일 때는 근원이고요. 신적인 거고 최고의 의미예요. 시작하고 근원이고 신적인 것. 자, 그럼 에이스 카드들이니까 여기 있죠. 인볼크, 벨타인, 라마스 루나사, 사마인이 여기 인볼크, 벨테인, 라마스 혹은 루나사, 사마인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촛불이 와 있어요. 여기도 불이고요. 여기도 붉은 채색이 강력하고 여기는 겨울인지라 불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붉은색 덩쿨이 보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붉은색 덩쿨과 붉은 꽃, 불이 있고요. 여기도 불이 있어요. 공통점은 불이에요. 네, 여기 돌아와서 보시면 불의 축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자들은 나보다 소중한 목적물이나 대상물이 있는 듯 보여요. 동전을 들어서 부각을 하고 있고 양초를 꼭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본인 자신이 그 성질을 띈 채 있다는 점. 그건 역시도 남성의 원리, 여성의 원리죠. 항상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여성 내적의 원리냐, 항상 발산을 하고 뻗어가는 주도적인 남성의 원리냐. 그래서 뭔가 쟁취하고 쥐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여기 펜타클이나 컵은 제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하고요.
오스타라는 완연한 보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싹을 트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과 싹 트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임볼릭 자체가 시기적으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땅 속에 존재하는 씨앗이 이제 오스타라 시기 때 싹을 틀 수 있도록 봄이 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땅이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에이스컵이 임볼릭이 여성신의 여성성이 부각되는 축제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모성애겠죠. 모성애인데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성 성기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도 마치 난소처럼 집게발이 달려있고 가운데는 꼭 자궁 같아요. 여성 이렇게 모두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여성의 생식 능력과 모성애,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비슷한 카드로 퀸 펜타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가슴 차크라의 색깔을 띠고 있어요. 우리 메이저까지 하고 오시면 더 받들고 있고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족돼서 흘러넘치고 있고 하나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꽃은 정화의 상징이에요. 항상 흙탕에서도 깨끗하게 피죠. 그렇고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무의식의 바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 되어서 연결된 인드라망, 무의식의 정보망을 뜻해요. 그래서 무의식과 관련된 카드들 여사제라든지 내지는 달카드라든지 역시 운해와 관련된 카드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무의식의 정보장을 아카식 레코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 이 세상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에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카드 리딩이 좌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맡겨지고 신성의 원리에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러한 지혜를 받드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를. 무의식에서 하나 된다. 타로카드 리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펜타클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펜타클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아래에 9개의 펜타클이 떨어져 있고 그 중에 최고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 카드 유달리 에이스의 의미를 강조했기도 합니다. 펜타클의 원리는요. 눈으로 지각이 가능해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미 형태가 갖춰졌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고 확실해진 거고 뚜렷한 거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형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예요. 아까 1번부터 10번 단계까지 중에 끝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펜타클은 무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현실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형태가 잡혀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바뀌지 않는 것.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이미 안정이 되어진 것. 그리고 시간의 바퀴 특성은 다른 9개를 두고 최고의 것 하나를 골랐습니다. 우리 제이쌤 이 스타일일 수 있죠. 나는 여러 가지 중에 선생님께 제일 좋은 걸 줄게. 다른 것들 빼먹지 않고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고 싶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만약에 관계에서 나온다면 이런 거죠. 너가 무언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썸이었다면 무언가 확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썸이었다면 확실한 연애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면 뭔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타로 선생님이 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말해줬어. 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느껴. 이건 분명히 썸이야. 이게 아니고 이제는 너에게 직접 듣고 싶고 확실히 하고 싶어. 우리 관계 이게 뭐야? 너의 마음 뭔지 나에게 확실하게 해줘.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게 꼭 현실적으로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하고 뚜렷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증거 같은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여자가 무언가 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무언가 찍어서 올려서 상대방에게 나 티낼래 보여줄래 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거고 안정적인 거고 보수적인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시간의 밖에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고 또 이 1번이에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뚜렷한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된 상황일 때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일 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건강 얘기를 했었어요. 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느냐. 자, 완즈는 활력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고 역동성이었다면 펜타클은 실제로 현실 속에 있는 무언가예요. 우리 신체이자 육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펜타클은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땅에서 뿌리가 자라요. 뿌리죠. 나무의 뿌리는 어떤 겁니까?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떠버리거나 약하면 나무 전체의 건강이 좋지가 않겠죠. 마찬가지에 우리 인간에게도 차크라 시스템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차크라를 물러다라 차크라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뿌리 차크라, 루트 차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러다라라고 부르는데 이 뿌리가 약하면은 나머지 차크라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타로 마스터들 상기증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능력만 너무 발휘하다 보니까 뿌리가 떠버려요. 그래서 자꾸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해집니다. 뿌리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 펜타클의 영역 어떤 걸까요? 이제 돈이고 현실이고 안정이고 물질이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건강인데 그래서 자꾸 정신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상기증이란 게 생겨서 뿌리가 떠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타로 마스터들 자꾸 아픕니다. 저도 지금 아프죠. 아프고 현실적으로 자꾸 금전이 떨어진다던가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뿌리 차크라가 약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냐 펜타클이 에이스 펜타클이 뒤집어지는 모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펜타클이 1번 차크라 뿌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것을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걸 제일 질색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정이 꽃으로 된 하간, 리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리스가 뭐냐? 무언가 축하해주고 뭔가 축복을 빌 때, 이럴 때 나타나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소식, 현실적인 시작, 축하받을 만한 무언가와 분명히 연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의 내부 원리, 여성의 외부 원리였다면 여기는 역시 남성의 내부 원리, 남성의 외부 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뾰족한 것이 남성의 원리고 꽉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에이스 완즈랑 에이스 컵 둘 다 속궁합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들어왔는데 아주 좁다던가 그리고 물이 많다. 그리고 같은 걸 느낀다. 하나됨을 느낀다. 서로가 남녀가 하나 되는 동질성을 느끼고 물이 넘쳐 흐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좁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자, 남성 성기의 상징인데 타이트하게 조여요. 그 다음에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완즈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에 강한 상징이었고 컵은 여성성에 강한 상징이었는데 만약에 컵과 완즈가 동시에 뜬다면 역시 잉태도 가능한 거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단은 완즈 벨타인의 시기 완즈 1번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화관을 씌우죠.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약간 시간의 바퀴만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여기도 화관이 있고 여기도 화관이 있어요.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러워 보여요. 굉장히 열정이 불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모든 남성성의 원리이기도 해요. 완즈 에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 에너지냐? 갑자기 팍 하고 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창조성일 수 있어요. 완즈가 마법사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무언가 현실화 가능한 존재였는데 키워드가 창조성이었어요. 왜? 아이디어가 가득하거든요. 머릿속에 메비우스의 띠가 있고 사원소가 준비되어 있었던 존재 마법사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팍 하고 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창조성과 같죠. 꼭 남성 성기의 원리가 아니고 꼭 남성성의 원리가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과 같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역시 충동이기도 하죠. 우욱하는 성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답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거고 그건 역시 공격성이나 욱하거나 충동적인 기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결국 여성성의 원리고 남성성의 원리인데 항상 품어주고 애정을 주고 느끼는 거라면 여기는 발산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가고 움직이고 뻗어가고 활동을 하고 충동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움직인다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연락 올까? 연락하려는 충동을 무진장 느끼고 연락이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카드죠. 그 다음에 역시 의지뿐만이 아니고 의지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이죠. 약간 수동적인 원리에 가까운 카드들이 여성이었다면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카드예요. 왜 완즈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지 주도성과 관련이 되고 의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역시 어떤 카드든 할아버지라도 에이스 완즈가 뜬다? 그러면은 뭐 그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력을 느낀다는 거죠. 활력을 느끼고 아무리 침체되어 있는 은둔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완즈 에이스가 뜬다면 급변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완즈 에이스가. 그리고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수렵 생활을 한 건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사회 활동을 한 건 남성들이었다는 거죠. 주로. 이거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고 지금 역사상 모든 임금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존재들은 90% 이상이 남자예요. 그래서 이 남성성의 상징,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발산을 하는 거고 나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과도 직결됩니다. 완즈 카드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역동성, 신체가 느끼는 활력이고 불카드예요. 태양과 관련되어 있죠. 태양도 불의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거듯이 태양의 원리, 위에 태양이 있죠. 한가운데 태양이 떠 있듯이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기도 하죠, 이 태양계.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고 주도적으로 가고 에너지가 샘솟고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꽉 쥐었어요. 너 내 거야.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내 거 해라. 탁 하고 쟤 누구지? 이 사람 뭐지? 하는 이건 뭘까요? 호기심이겠죠. 충동이고 욕구이기도 해요. 남성성의 원리 남성성기가 서는 건데 왜 욕구가 없겠어요? 당연히 욕구이기도 한 거고. 자, 그래서 꽉 쥐어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리드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고 뭐든 주도하고 싶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충동을 느끼는 모든 것. 그런 모든 원리가 완즈의 원리예요. 드디어 소드 카드 마지막 왔습니다. 웨이트에서 소드가 직립을 했어요. 정신이 바로 선 거겠죠? 배경이 아주 차갑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겨울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신이 아주 명료한 거고요. 뚜렷한 거고 객관적이고 소드라고 하면 항상 하늘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에든 존재할 수가 있죠. 시간의 바퀴 카드 보실게요. 가끔 1번 소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드가 1번이면은 아직까지 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에이스의 소드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소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머리를 쓰는 모든 것이 가장 뚜렷하고 확고해지는 카드 에이스 소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덩쿨이 히가마 올라가네요. 악마 카드, 타워 카드, 완즈 2번에 덩쿨과 연관 지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칼 어깨에는 부엉이 2마리가 눈을 뜬 채 지켜보고 있어요.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겠다는 거죠. 마치 중립기어와 연관이 됩니다. 중립기어를 박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신다면은 요즘 말이에요. 요즘 말인데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연예인이 나 사기당했어 B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B가 다른 말을 해요. 그럼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그럴 때 중립기어를 박는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대표적인 카드죠. 근데 중립기어를 박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좀 지나치게 제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댓글창에 중립기어 박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남들이 꿈꾸고 있을 때 나는 꿈꾸는 우매한 민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지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들이 꿈꾸는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부엉이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잠자고 꿈꾸는 시간에 깨어있는 존재. 나는 다르다는 거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꿈꾸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나는 눈 뜨고 알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의 지적인 독선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얼음땡 중에 얼음인데 스스로가 풀려 나와야 되지. 누군가가 너 명상 그만해라 이렇게 한다고 나타나지는 않겠죠. 본인 명상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명상할 때 나타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명상을 하는 이유 역시 정신적으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뒤에 날씨가 아주 뚜렷하게 개어 있고 금음달이고 칼이 땅에 박혀 있어요. 음력으로 월말을 뜻하는데 그만큼 펜타클 10번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확고하고 현실적으로 다 확실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랑 삼하인의 추수감사절과 연계가 되고요. 이 추수감사절인 이유 삼하인이
11월 1일의 새벽인데 사실 이날이요. 켈트족 전통에서는 새해 신년이에요. 소드 1번이 죽음 카드와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음 카드에는 호박이, 늙은 호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전통을 살린 거죠. 여자는 사신이에요. 그림 리퍼고요. 그래서 죽은 존재들과 산 존재들의 공존을 하는 날이고 연계가 열리는 날이에요.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이 뜨느라 개기 일식을 하고 있죠. 죽음 카드에서는. 그러니까 소드 1번에는 도사가 나타나요. 어떤 방면의 도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똑똑하고 도사다. 그리고 남들 모르는 걸 알아. 이거 미네르바, 부엉이는 미네르바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네르바가 누구냐? 지혜의 여신 아테나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정신적으로 도저히 명료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남들이 다 자는 시간, 나 홀로 깨어 있겠다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얼음을 한 도사입니다. 얼음에서 땡이 되려면 누군가 땡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될 정도로 본인은 아주 확고하고 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거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요. 소드 1번에 웨이트와 시간의 바퀴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글을 떴을지. 이 카드의 핵심 의미?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요, 내면을 뜻하죠. 안으로 들어간다, 인 이렇게 얘기하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하면은 시야예요. 그럼 인은 내면이고, 사이트는 시야예요. 내면 시야인 거죠, 인사이트가. 한글말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통찰력 이꼴 내면 시야인 거예요. 그래서 부엉이가 남들이 잠자는 시간 밤이고요. 정신의 계절 소드. 겨울하고 밤인데 남들이 꿈꾸는 시간에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고 도사는 내면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면 시야를 얻기 위해서. 이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무엇이냐? 뭔가 하나로 통하는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도 10개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근본 원리를 아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에요. 마이너 56장이에요. 56장을 한 장 56장 키워드를 외워봐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한 근본 마이너의 4원소의 근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수비학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코트 계급의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어떤 배열상에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잘 리딩을 하고 풀어가고 연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었을 때 하나만 아는 것이 56장을 각각 배우는 거예요. 키워드대로. 그럼 하나를 알아서 10개를 맞추는 법? 소드 1번이죠. 우리가 통찰력을 얻겠다는 겁니다. 타로카드의 원리상 시스템을 제대로 한 방에 이해를 해서 이 근본 원리를 알면 나머지 모든 100가지 상황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타로카드 도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선생님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강이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 에이스 들어가고요. 아시다시피 에이스부터 10번까지는 총 4원소 카드들 40장 진행이 되세요. 그 다음 코트 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 코트는 인물 카드인데 총 16장이죠. 4개의 계급 4원소 총 16장인데 코트 카드를 워낙 다들 어려워하셔서 코트 카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2회 내지는 3회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들께 1시간 안에 진행했던 강의인데 사실 1시간도 1대1 클래스면 엄청 길죠. 이게 만약에 1대1로 진행됐다 했으면 코트 카드 어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코트만 잠깐 10분 만에 마무리가 된대요. 근데 코트 카드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푸는 편인데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임상 위주로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자체는 메이저보다 마이너가 훨씬 빠릅니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2장의 카드 비교하고 1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원리를 웨이트 근간에 따라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바퀴에서는 관계 위주의 임상을 지내요. 그래서 안아준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드 10번 마음이 얼어붙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여자분이 상대방을 꼭 껴안고 품어주기 때문에 겨울에 불이 붙었다는 건 너무 소중하죠. 그냥 녹아내려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의미죠. 여기 보시면 소드 1번이 얼어붙었는데 만약에 이 카드 다음에 에이스 컵이 나온다? 그러면은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다. 녹아내릴 수 있다. 겨울인데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예시를 드는 거예요. 컵 카드가 시작하는 시기이다. 여기까지는 꼭 이해를 해주세요. 이 카드의 대표적인 의미 무엇이냐? 여성신의 여성성. 그러니까
인볼릭이라는 시기의 의미죠. 대표적인 의미인데 모성애를 상징해요. 가슴 차크라, 그 다음에 꼭 품어주고 안아주고 무언가 헌신하는 것과 여성신의 여성성 자체가 헌신과 희생과 모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품어준다는 거는 엄마가 자식을 품어줄 때는 일방적이고 아주 자식이 나를 원치 않더라도 나는 자식에게 올곧이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원래는 웨이트에서는 서로가 하나됨의 의미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의 바퀴에서는 임상해 보시면은 약간의 일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여자분에게 나왔을 때는 사랑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남자분에게 나왔을 때는 여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의미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뽑느냐 남자가 뽑느냐 어떤 자리에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호 본능과 모성애인데 이게 여성성의 원리예요. 여성성의 원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성향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남성성의 원리죠. 그런데 남자분이 에이스컵을 뽑았을 때는 여성성의 원리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든데 이 사람 남자다운 사람인데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랑과 위안과 의지가 필요할 때 좀 많이 뽑고요. 두 번째 케이스, 에이스컵이 뜨면서 대단히 약하고 여리고 어리고 무책임한 카드들 같이 뜹니다. 정말 자주 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카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방향적이에요. 웨이트랑 조금 의미 달라집니다. 시간의 바퀴에서는 일방향적인 사랑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호적인 사랑이 어떤 카드냐? 이번 컵에 나타납니다. 웨이트랑 달라요. 웨이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이번 컵보다 에이스 컵이 어떨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웨이트에서는. 근데 지금 웨이트 다 빼고 시간의 바퀴의 임상을 설명드릴게요. 웨이트랑 분명히 다른 것은 여자가 뽑았을 때는 너를 너무 사랑해인 거고 너가 너무 소중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뽑았을 때는 너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너의 사랑을 갈구해 애정 결핍에 가까워져요. 남자들은요 보통 사랑을 하면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남성성의 원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고 애정 결핍을 느낄 만큼 본인이 힘든 상태거나 지친 상태거나 내지는요 성향 자체가 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연상녀라 그런 성질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에이스 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유달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에이스컵이 나오면서 어리고 여리고 무책임한 카드들 같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만 싶은 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선수예요. 이게 내가 호스트바 선수고 상대방이 이제 손님이에요. 그런데 에이스컵 뜨면은 아니에요, 선생님. 상대방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무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이스컵이 뜨면서 다른 카드들, 사랑의 여지를 주는 카드들 같이 떴을 때는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데 에이스컵이 뜨면서 무책임하고 너랑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고 너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너가 주는 물질적인 공세 나는 너무 좋아. 그러고 그게 너의 사랑에 기반하고 나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존재야. 그래서 너와의 어떤 뚜렷한 관계를 맺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책임지고 싶진 않지만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의 사랑을 받고는 싶어. 그게 너무 좋아. 왜? 나 사실 우리 이 염세적인 세상에 너무 지쳐버렸어. 지쳤는데 너가 주는 진심 어린 사랑이 좋고 너가 주는 물질적인 공세가 좋아. 이 카드가 물질적인 공세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 카드가 뜨면서 실제로 뭐 펜타클 6번이라던가 에이스 펜타클이라던가 물질적인 공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 너무 지쳐있어. 너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스컵 웨이트와 달리 시간의 바퀴에서는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남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고 여성분이라면은 에이스 완즈예요. 컵 양초에 불이 붙어있는데 이게 약간 에이스 완즈의 의미와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품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여성의 원리 가슴 차크라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그게 너무 좋아요. 좋지만 사랑을 주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성의 원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결론 자리에 에이스 완즈와 에이스 컵이 떴을 때 질문자가 여자냐 남자냐 묻고자 하는 게 여자의 마음이냐 남자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카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시간의 바퀴에서 시바 아니고 시바키예요. 시간의 바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이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웨이트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웨이트의 원리와 다르게 시간의 바퀴 임상에서만큼은 컵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컵 속에 꽃이 들어가 있고 남성성의 원리와 여성의 원리와 모성의 원리 다 들어가 있고 소드 10번 겨울의 채색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시간의 바퀴가
완전히 같지 않다.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대표적인 내용이 위로와 의지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야.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 너무너무 소중해. 꼭 끌어안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너밖에 없어. 너 하나야 하는 의미죠.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소중해. 첫사랑 같은 적혀 있는데 이제 에이스 컵이다 보니까 컵은 감정이고 사랑이고 숫자 1이고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웨이트에선 최고의 사랑, 첫 번째 사랑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시간의 바퀴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의미도 어떨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이스의 의미보다는 겨울 10번 다음에 오는 컵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드였어요. 소드 10번이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칼 같았어요. 너는 그냥 친구야. 너는 그냥 내 손님일 뿐이야. 너는 내 선생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에이스 컵이 뜬다.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칼 같았다면, 단호했다면, 그냥 머리만 쓰는 상태였다면, 가슴이 아니었다면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불이 붙었어요. 아주 큰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좀 강해져요. 너밖에 없어? 너가 유일해. 너 하나야. 너를 정말 사랑해. 너에게 있어 진심이야. 숫자 1은 그 전체 1 하나만으로 나예요. 영어로 I라고 기억나시죠? 이것 하나만으로 온전한 거예요. 숫자 1일 때는. 그런데 에이스의 의미가 붙을 수 있을까? 여성에게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컵이 제일 에이스인 거예요. 감정과 마음. 그러니까 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건 너야. 내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여기에 푹 빠져 있어 하는 의미가 여성성의 원리인지라 여자에게는 좀 더, 여자에겐 자꾸 뭔가 들어오고 받아들여지는 수용의 개념이다 보니까 여자분이 뽑거나 여자의 마음이라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심이고, 어떨 때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만큼 많이 깊이 푹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그 중에 이 불로 봐야 돼요. 불이라는 건 완즈죠. 죄송해요. 완즈죠. 에이스 오브 완즈인데 이 불이 살짝 붙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자는 좀 많이 사랑할 때 나타날 수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건 대체로 임상해본 결과예요. 오랫동안 임상해본 결과 정말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고 위안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들이 정말 많이 뽑는다. 제가 기존 선생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겠어요. 시간에 박히는 일방향적인 게 웨이트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웨이트에서는 여자만 좋아하는 거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 되는 화합하는 서로가 애정이 넘쳐지는 마음이라면 시간의 바퀴에선 좀 일방향적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게 시작되는 건 시간의 바퀴에서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랑 다르다. 시간의 바퀴만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는 일방적이다. 일방적이고 아주 일방향적이다 하는 것에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들 우리 보통 손님 내담자랑 상담사 있었을 때 상담사분이 내담자에게 위로와 의지를 주지 내담자가 상담사 선생님한테 돈 내고 선생님 위로받고 싶어요지 선생님도 위로해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대부분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지 내가 돈 내고 상담사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런 분 없죠. 그런데 2번 컵이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서로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내지는 이제 손님도 선생님이 좋아서 찾아오는 거고 상호적으로 통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닐 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 분께 위로와 의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 역시 상담 선생님이 주시는 타로 마스터 선생님이 주는 따뜻함과 배려와 겸손 받음 행복함 존중 공감은 웨이트의 원리 할 때 너무 많이 쓰니까 지나갈게요. 충족돼서 흘러넘치고 내려가니까 겸손하는 거고 손으로 받들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고요. 하나 되려고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고 물이에요. 컵이니까. 그래서 에이스 컵이 상담사 선생님들께도 많이 나온다. 시간의 바퀴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히 조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위안과 의지를 주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약간 엄마 같은 존재고요. 모성의 의미가 있어요. 이 카드 자체가 모성의 의미가 매우 강한 카드예요.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카드로 7번 펜타클과 그 다음에 8번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바퀴의 여항제에는 모성의 키워드가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배가 볼록해야 되는데 시바키의 여황제는 메이저 하고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날씬한 아가씨예요. 아가씨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임신은커녕 여성성을 부각하죠. 여자로서.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데메테르가 아니라 웨이트에서 데메테르라면 시간의 바퀴에선 좀 더 훨씬 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채색이 강해지고, 이 비너스 금성이에요. 그래서 밤인 거예요. 쾌락을 중시하고 쾌감을 중시해요. 그건 이제 여황제 할 때 할게요. 그래서 여황제는 모성의 키워드가 빠져 있는데 대신에 웨이트의 세 장에 분리되어 있다. 첫 번째 카드가 에이스컵, 두 번째 카드가 7번 펜타클, 세 번째 카드가 8번 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장이 자꾸 겹쳐 나온다면 엄마 같은 여자거나 누나 같은 여자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상녀가 많죠. 연상이세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뜨고 자꾸 상대방 카드는 뭐 0번 바보 아이들 카드가 많이 뜨죠. 많이 뜨고 실제로 에이스컵이랑 8번 칼 나왔길래 나중에 조합대 하겠지만 상대방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게 뭐냐고 묻길래 이렇게 나왔길래 그렇게 답해줬어요. 10번 칼 내가 너무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그 다음에 8번 칼 자기가 밖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힘든데 엄마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인 거죠. 여기도 남자가 여자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의지되고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유, 잊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 선생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곁을 지켜준 존재라 자기가 아플 때 곁을 지켜준 존재라 그걸 잊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소름 핵소름 이랬어요.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 헤어질 때 헤어지고 나서였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자기가 아팠을 때 그때 너가 곁에서 항상 간호해줬던 거 그때 너무 고맙고 그걸 못 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병간호할 때 그렇다는 그 케이스는 너무 유달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던 케이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새가 날아 들어왔는데 8번 안지에 새 카드가 나온다든지 팔씨름 했다는데 5번 안지에 팔씨름하는 카드 나온다든지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런데 이 카드처럼 꼭 병실에 누워서 아픈 것만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자기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위로의 대상이자 의지처가 되어준 엄마 같은 여자 연상녀 너의 사랑이 좋아 너의 사랑이 절실해. 그러니까 애정 남자도 애정 결핍 있고 이렇게 나타난다 자꾸 카드들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저처럼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서 이제 부성애와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이 든 남자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이슈라면 엄마와 관련된 카드들이 자꾸 나왔을 때는 남자 역시 어머니와 관련된 컴플렉스나 이슈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때 자주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남자에게 나왔을 때, 여자에게 나왔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누군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점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고요. 자, 한 가지 더 소드의 채색이 훨씬 더 강하다는 점. 봄은 이제야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드 1번부터 10번까지 소드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죠. 이 강력한 소드의 기운을 이제 컵에 촛불이 붙음으로써 물리치고 있는 첫 봄의 단계인 거예요. 이제야 봄이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상황적으로 좀 많이 심리적으로 칼은 심리죠.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수 있다는 점. 소드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소드 10번 매우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많이 힘든 시기. 컵 1번이 나왔을 때 템퍼런스랑 비슷해요. 똑같은 요정이죠. 요정이 한 명 더 나오는데 펜타클 1번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고 옆에는 겨울이고 은둔자의 설산이 보여요. 이 요정의 몸은 여전히 얼어있죠. 물이 인제야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드 10번 다음에 컵 1번이냐 죽음 다음에 이거 조화 카드냐 절제 카드죠.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인데 전 조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템퍼런스냐 소드 10번 다음에 오는 컵 1번이냐 어느 정도 비슷한 원리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요정이 몸이 얼어있고 옆에는 겨울이고요. 은둔설산이고 물이 이제 녹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드의 채색 매우 강해요. 매우 힘든 시기고 심리적으로요. 거기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소드 칼칼칼칼칼 너에게 성 긋는 마음이었고 그냥 이성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게 너가 여자로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칼칼칼 하다가 컵 1번이 된 거예요. 드디어 애정이 싹 튼다. 너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여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뭐지 이거? 갑자기 여자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별 마음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애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느껴져. 그러니까 뭔가 얼어붙었던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죠. 어떻게 불이 붙음으로써요. 근데 아주 큰 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겨울을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녹아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컵은 주변과 하나 되는 원리, 소속감을 느끼는 원리 연결되고 이제 물이라는 건 너의 물, 나의 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펜타클처럼 너의 소유물, 나의 소유물 이렇게 구분 지은 게 아니고 하나 되는 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 지금까지 소드. 정말 자기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홀로 외롭고 지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내지는 너와 싸워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제는 컵 1번. 마음이 녹아내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소드예요. 굉장히 슬프고 눈물 흘리고 우울했다면 이제는 컵 1번.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싹 트고 드디어 마음이 조금 편해질 만한 소식이 있다든지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감과 슬픔이 잦아들고 위안이 되고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타로 상담도 그래서 가능한 거죠. 컵 1번의 의미로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만나고 나면 위로와 의지가 돼요. 선생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돼요. 소드. 나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무덤이었어요. 소드 10번이. 그러니까 나 너무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만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편안해진다는 원리죠. 편안함. 그 다음에 정화와 치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치유와 위안이 된다. 위로와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공허하고 깨져버린 소드 10번의 마음을 상담 선생님한테 대신 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무의식에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타로 상담 잘 하시려면 위안을 주셔야 돼요. 전 정말 칼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담사가 못 돼요, 사실. 소드 1번이 뜨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뽑아주셨는데 꿈에서 깨워주고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게끔 자꾸 칼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컵 1번이 진정한 상담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소드 1번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컵 1번을 해서 손님에게 위안을 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게 할 바에야 그냥 꿈에서 깨워서 칼 카드죠. 꿈에서 깨워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게 있었다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녹아내려요. 굉장히 많이 소드의 채색 힘든 상태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태였다면 이제는 컵 1번.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지혜와 희망에 비친 거죠. 그래서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카드가 12번 행맨이다?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불러왔는데요. 여기도 한겨울이에요. 여기도 정말 비슷하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 전화 클래스 할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 드디어 영상 클래스 하면서 풀려가네요. 이렇게 여기만 녹아 있어요. 봄이 오는 거죠. 비슷한 카드에 아까 14번 템퍼런스랑 에이스컵이 비슷했듯이 여기도 원리상은 같은 카드예요. 비교 조합 때 하거든요. 답답하게 묶여있던 게 풀리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통해서. 나중에 매달린 사람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꽃은 녹은 땅에 내린 꽃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서 오는 빛이죠.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좌측은 타로에서 주로 과거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상황에 매여 있어서 풀려나지를 못하고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래에서 희망의 빛이 비추고 땅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 녹은 땅에서 희망의 꽃이 올라오죠. 이게 약간 20번 심판카드와 다른 의미예요. 그건 이제 웨이트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웨이트가 아니고 메이저 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2번 행맨 다음에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답답함이 풀릴 수 있다. 꼭 행맨 다음이 아니더라도요. 이 카드에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그래도 위안을 얻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풀릴 수 있다. 지금까지 좀 컨디션 나빴다면 좋아질 수가 있다. 내지는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행복할 수 있다. 치유의 의미죠. 이거 나오는 상담사 선생님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시점까지 다 하신 분들은 다 일일이 뽑아왔지만 내 상담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 뽑아보고 어떤 걸 보완해야 할까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카드 뜨셔요. 어떤 타로? 힐링 타로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켜주고 싶다는 남자가 지켜주고 싶다 아닙니다. 여자 측에서 너가 소중해. 너가 힘든 상태, 너가 아프다면 내가 옆에서 너 지켜줄게. 엄마의 보호 본능이고 모성이에요. 엄마가 나의 자녀한테 하듯이 이러면 정말 아들 같다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제 남동생 보면 에이스컵 뜨겠죠? 아껴주고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엄마처럼 헌신할게.
보호 본능과 모성애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싱글이라면 싱글인데 올해 남친이 생길까요? 물어봤다면 어떨까요? 어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겠죠, 분명히. 지금까지 겨울이었어요. 겨울은 어떤 계절인가요? 은둔자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홀로 있고 겨울과 봄이라는 거는 겨울과 밤이라는 거는 타로 카드에서 홀로 있음과 내면으로 들어감인데 지금까지 칼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타나고 애정적인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연애를 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타나거나 약간의 썸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드디어 남자의 기운이 보인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생긴다. 그다음에 애정적으로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고 내가 품어줄 만한 사람, 어떤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속마음 심리 카드면은 여자가 반영돼야 되겠지만 이건 남녀 상관없이 지금까지 칼이었다면 컵,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드는 존재, 내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 내 겨울처럼 칼 같고 얼어붙어 있던 연애 운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물 출연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올해는 드디어 이 겨울, 늘 홀로 있고 늘 외롭고 지치고 고독했다면 이제 드디어 애정전선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그게 썸이든 연애든. 연애를 한다까지 가기에는 무리인 카드예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나고 좋아할 만한 사람 나타나고 그 사람과의 애정이 한 번쯤은 최소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올해 안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틀릴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겨울이었다면 역시 비슷한 원리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썸이 생긴다도 되지만 썸이 조금 더 애틋해진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드 10번과 은둔자예요. 아주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다가 에이스 컵이 뜨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케이스들의 0번 바복 이런 식으로 나오고 9번 은둔자 나오고 한다면 홀로 있음의 채색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싱글이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연애의 기운이 찾아온다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드에서 컵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드의 채색이 훨씬 강해서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면 풀릴 수 있다는 거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위로와 의지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남자에게 있어서도 많은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겨울에 붙은 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녹아내릴 정도로 내가 얼어붙었을 때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겨울 싱글이고 혼자 있었다면 이제는 연애가 가능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새로운 걸 알려준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을 뜻해요. 사랑의 시작이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힐링과 휴식이 되는 존재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너가 있어서 다행인 거고 이 친구에게 있어서도 너밖에 없어. 너가 너무 소중해. 너 하나만 보여.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라면 소드 10번에서 에이스 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상황적으로 연애가 안 풀리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연애 중이라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굳건하게 지켜낸 애정인 거예요. 한겨울인데 불이에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서 온전하게 지켜낸 사랑의 불꽃이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관계는 공통적으로 관계배열법에서 관계자리라면 이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에이스 컵이라면은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애정을 지켜냈어 하는 힘든 상황에서 꽃피운 애정과 결실이고 만약에 여자의 마음이라면 너가 너무 소중해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모성과 헌신과 사랑과 온전함의 의미예요. 그런데 남자의 마음이라면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애정 결핍 애정을 갈구하고 왜 남성성과 반대되는 원리예요. 여성성의 원리예요. 남자는 사랑을 하면은 남자다움이 강해져요. 그 여자를 내 안에 품고 지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그 황제 카드죠. 이 카드는 여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다운데 여성의 원리로서 되게 애정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카드 나온다고 애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카드가 나오면서 자꾸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카드들이 따라 붙는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카드 나온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만 읽어줬다가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 카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되고, 왜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나중에 실전 때 그건 저랑 같이 배우실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제가 혹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걸 제가 다 짚고 넘어가진 않아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시트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트에 적힌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진 않기 때문에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숙지를 해보셔요.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강의 밑에 일반 댓글이나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드에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되고요. 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12번 행맨과 14번 템퍼런스와 연계가 될 수 있고 내지는 모성애의 의미에서 8번 칼, 7번 펜타클, 킹컵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이제 남자는 사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여자는 사랑을 주고 너밖에 없어, 너 하나야, 너가 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애틋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자리라면.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애정만큼은 굳건해.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우리 너무 장거리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내 연애하느라 나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사랑 지켜낼 거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웨이트 컵의 원리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관계 임상 위주로 해요. 이제 에이스부터는. 그래서 원리를 조금 중점적으로 세 파트에 걸쳐서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소드 10번 이 공부에 파묻히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운의 원리로서 불이 붙었어요. 무의식이고 지혜죠. 그러니까 답을 못 찾던 거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는 것, 곧 지혜를 의미해요. 이 지혜라는 거는요, 좌뇌의 영역이 아니고 우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촉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기감이 발달하고 무의식과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 사주에서도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의식, 우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컵 카드가 뜨는 사람들 타로를 잘 할 수 있겠죠. 잘 할 수 있는 이유 공감 능력뿐만이 아니고 상대와 하나 되려는 화합하려는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지혜나 직감력도 아주 발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컵 1번 좌뇌의 원리가 아닌 우뇌의 원리로서 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보다는 지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계산적인 답이 아니라 아 이거구나 하고 한눈에 밝혀지는 것이 지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타로에 대한 답을 못 찾고 너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타로에서 답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했는데 여기 지혜의 불꽃이 밝혀졌다면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인데 아 이거다 하는 것이 온 것일 수 있어요. 무의식에서 나타난 지혜, 내가 답을 얻음을 뜻하기도 하죠. 드디어 내가 오랜 고뇌 끝에 그 고뇌 속에 파묻혀 있다가 이제 아 이거야 하고 답을 찾은 상태일 수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칼 10번이었어요. 칼이었는데 지금까지 부부 사이 관계가 이제 물 하나가 물이 되어서 화합을 하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물 카드예요. 그 전에 오는 카드가 칼이에요. 지금까지 칼이었다면 다시 컵이 됐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는 카드도 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맞아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칼로 물베기 할 때 나타나는 카드 컵 1번입니다. 네, 이제 완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컵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원리였고 수용하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컵이 넓적하다면 내가 넓적하게 담기는 거고 상대의 컵이 깊다면 내가 깊게 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원리가 있었어요. 같은 원리더라도 펜타클은 상대가 넓적한 그릇이면 거기에 튀어나올 거고 상대가 깊은 그릇이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컵과 펜타클이 같은 여성성이지만 다른 원리였어요. 너의 물, 나의 물이 아니고 그냥 물은 물일 뿐이고 하나 되고 화합한다면 펜타클은 나의 영토, 너의 영토 이렇게 구분 짓는 거죠. 나의 소유물, 너의 소유물. 그런 원리였다면 이제 완즈는 남성성의 상징이었어요. 남성이 육체로서 느끼고 남성이 외부적으로 느끼는 것 반대되는 것이 남성이 소드의 원리였죠. 남성이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원리였어요. 완즈 마법사 카드죠. 늘 주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타로에서 여자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수동적이었죠. 뭔가 받아들이는 거에 가깝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너를 받아들이겠어 하는 마음이었다면 완즈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 안에 중심이 확고해서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표출하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주도적이고 수동이 아닌 피동이 아닌 주동적인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서, 나의 뜻으로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지와 나의 에너지이고 활력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넘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타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드랑 다르게 여기 소드 카드는 앉아 있지만요. 불 카드는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이 에너지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요. 가장 강력한 태양의 기운, 불의 기운을 받고 있는 몸에 불이 붙고 굉장히 즐겁고 활기 넘쳐 보이는 남자. 그 다음에 아래 위로 화관이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 태양 카드와 연계 지을 수 있는 것 메이저 카드에서 여름 카드들이겠죠. 여름을 한 카드, 태양 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름의 악마 카드고요. 나중에 메이저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메이저 하고 내지는 챕터 4편의 시기 정리할 때 할 거예요. 태양 카드, 악마 카드, 그 다음에 황제와 힘 카드 정도겠죠. 네 장은 치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태양과 황제와 힘은 한여름의 낮 카드고 여기는 한여름의 밤에 가까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완즈 카드 무엇이든 남성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네 장의 카드도 사실 강력한 남성성과 2번 차크라죠. 청골 차크라인데 청골 차크라는 해음부 위에 배꼽 아래예요. 세이크럴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욕과 관련되고 욕구와 즐거움, 활력과 관계가 있어요. 활력과 즐거움, 욕구. 그리고 주황색의 채색이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 4장의 메이저 카드들, 태양 카드, 악마 카드, 힘 카드, 황제 카드는 모두 남성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고대 옛날 시대 때부터 수렵을 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야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카드 마법사 카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컵 카드나 뭐 소드 카드들 집돌이들이라면 꼭 집순이 집돌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데 완즈 카드는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붙어있기보다는 완즈가 자꾸 뜨면은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한다든지 자꾸 야외로 나간다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할 수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일이 많고 굉장히 지금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봐야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의지가 뚜렷하고 중심이 바로 서고 굉장히 발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활기 넘치고 열정이 불붙어 있는 단계다. 에이스의 완즈입니다. 가장 강력한 여름의 축제 벨타인 축제죠. 그래서 5월 1일을 뜻하고요. 시기적으로 여름이 다가옴을 축복하고 가장 강력한 태양의 기운을 축복하기도 해요. 화관을 씌우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나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창조력. 아, 이거다. 뚜렷한 무언가가 나타났어. 타로 카드의 마법사 카드인데 발산하는 카드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갑자기 불붙어서 떠오르는 무언가? 이거다 하는 카드였어요. 정확하게 이 친구죠.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 머릿속에 전구가 붙었어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 친구. 태양의 빛을 받아서 머리 위에 지금 머리에 축하할 만한 화관이 불붙었어요. 이거 사실 완즈 카드, 컵 카드 위에도 불이 붙어 있어서 제가 지혜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인 거죠. 이거야. 정말 축하할 법해요. 지금까지 답을 못 찾았다면, 추진을 못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딱 떠오른 무언가죠.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창조력과 관련된 게 완즈의 에이스입니다. 완즈 카드 전체가 아이디어와 창조력과 관련이 될 수 있죠. 근데 완즈의 에이스 1번이기 때문에 이거야 하고 뭔가 지금 그것이 떠오른 것만으로 해도 나 스스로가 매우 만족스럽고 기쁘고 축하할 법한 그런 긍정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들, 추진력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하겠죠. 얻을 수 있고 언제라도 튀어나가서 만날 수가 있을 법한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너지 넘친다. 남성 성기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침체된 은둔자라든지 소드 10번이라고 해도 그것에 불붙일 만큼 반전시킬 법한 그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남자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좀 비약적으로 세운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에너지, 노인의 에너지일지라도 그러니까 소드의 계절은 항상 침체기였죠. 그러니까 노년기일지라도 다시 청년기의 시작으로 돌아갈 법한 우리 할아버지가
자꾸 흰머리에서 자꾸 검은 머리가 나셔요. 저희 할아버지 80대신데, 와, 이게 자꾸 검은 머리가 한 번씩 나셔요. 근데 침대에 누워 계신 지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완즈카드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가 10년인데, 갑자기 검은 머리가 나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가족들끼리 막, 할아버지가 이제 해춘을 하시나 보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똑같대요. 계속 누워 계시는데 자꾸 검은 머리가 나셔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날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거실에서 쿨쿨쿨쿨 자고 있었어요. 쿨쿨쿨쿨쿨쿨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꾸만. 말하기 못한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TV에 그 음란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80대신데요. 맞아. 그걸 보고 야, 남자는 정말 할아버지가 돼도 근데 그것도 심지어 손녀딸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시나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약간의 약간이 아니고 멀쩡할 땐 멀쩡하시고 너무 똑똑하신데 한 번씩 이렇게 치매의 기운이 오시는 거예요. 치매의 기운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노인인데 그 노인성 치매가 오신 거예요. 이 노인성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적인 것에 가끔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기가 될수록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내가 노후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노후가 되는 영역이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모범이 될 법한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제 능력은 떨어지신 노인이신데 노인성 치매로 이게 성욕이라든지 성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커지시다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성 치매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처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은둔 기억 이제는 선생님들이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은둔자 노인 상징적으로 노인의 에너지죠.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하고 힘든 건데 노인도 올라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솟구치는 거죠. 남성성의 상징이다. 이제 기억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활력과 즐거움과 욕구, 이제 그 아까 저희 할아버지 희생시킨 것 같은데 선생님들을 그냥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고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선생님들 오해 마세요. 그래서 열정과 남성의 힘이다. 당연하죠, 선생님. 그다음에 의지와 욕구와 활력, 호기심, 움직임 중에 우리 의지, 머릿속에서 떠오른 무언가 이제 남성성의 상징이고 에너지가 강력한 거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해소할 만한 무언가 답을 찾고 그랬을 때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했을 그 단계인 거예요. 지금이 착수해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에이스 완즈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에이스 완즈가 아니고 웨이트 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가 최고야. 너뿐이야.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쟁취하고 싶어. 그 다음에 불현듯 떠오른 전구 같은 아이디어였어요. 머릿속에 불 붙은 거예요. 얘 뭐지? 이거 뭐지? 얘가 누구지? 제가 저런 면모가 있었나? 자꾸 호기심이 드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컵과의 차이가 완즈가 떴을 때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특히 남자의 에너지인지라 남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 자꾸 충동을 느끼고 너에게 끌림을 느꼈고 이거는 성적인 끌림이 아니고 그냥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불 붙듯이 호기심이 불붙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예요. 그러다니까 머릿속에 무언가가 섰다는 것, 바로 섰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는 무언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갑자기 힘이 날 만한 소식, 열정, 에너지 모든 것 힘이 난다. 힘이 솟구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누군가에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힘이 날 만한 소식이 당도했을 때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남성성의 원리예요. 심리학에 따르면 남성의 성욕 이꼴 남성성이고 이것은 이꼴 남성의 공격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를 이제 예전에 시족사회, 움집사회 얘기를 해요. 제가 고대시대 때부터 남자들이 수렵을 하고 여자를 지켰고 가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특징,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성향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움직임, 남자다움이 강화되는 것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남자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남성성이 강화되고 남성성이 불붙고 타오른다. 그래서 완즈 카드가 왜 단순히 호기심이나
단순히 성적인 끌림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 호기심과 성적인 끌림 역시도 남자다워짐의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할 때도 완즈가 사랑의 일부인 이유 남자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을 하면 움직이고 책임지고 확인시켜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사랑할 때는 컵의 에너지가 강해지지만 남자가 남자다워질 때 역시 그것이 남자의 사랑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꽉 쥐었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할 때,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지난 시간에 했지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카드가 도전해보자 하는 카드가 완즈죠. 그 다음에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락해보자, 연락하고 싶은 충동, 움직이고 싶은 충동, 왕성한 사회적 능력이기도 하죠. 왕성한 사회적 능력의 근간에 더 가깝죠. 근간에 더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 추진할 수 있어 하는 것, 그 다음에 당연히 위로 솟구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끌림을 느끼는 거죠. 꼭 성적인 끌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자꾸 저 사람 뭐지 궁금하고 호기심 그 사람에게로 움직여보고 싶은 열망이기 때문에 강한 끌림이고 강한 호기심과 열망이다. 그 다음에 여름이에요. 창조가 일어났고 봄에 그러니까 씨앗 단계가 겨울이 땅속의 씨앗 단계예요. 겨울은. 그 다음에 싹이 트는 단계예요. 봄은. 이 싹이 터서 자라나고 있는 단계예요.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완즈,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점점 더 발전될 수 있고 불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초기 사인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면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이제 또 갑자기 완즈 1번이 나온 건 어떤 의미인가요? 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에이스의 의미인 거죠.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체된 관계라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무언가 루즈한 관계였다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거고 이제는 드디어 뭔가 불 붙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고 남자가 적극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완즈라면은 에이스의 의미에서 지금까지 잘 해온 관계라면 더 불 붙을 수 있고 뭔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뭔가 좀 더 불 붙이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죠. 쥐고는 있었지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진 않지만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인 거고 충동과 웅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꿀, 공격성이 꿀 모든 남성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역시 남자답다는 건 이것이 충동일 수도 있지만 욱하는 성질로도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솟구친다. 불이 올라온다. 악마 카드와 비슷한 느낌에서의 불이 붙는다는 의미에서 솟구친다, 화가 솟구친다, 우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 카드들이 화내는 카드인데 화에 불이 붙었을 때는 더 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완즈 1번만 보고 이거 화내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할 순 없지만 화내는 카드들 같이 나온다면 화에 더 불이 붙고 화에 더 남성성이 타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욱하고 충동적인 기질이 있다. 근데 욱한다 하는 경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욱하는 성질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했지만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라면 그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고 차라리 우욱하는 걸 다른 쪽으로 발산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손님과 잠자리가 부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욕은 잘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꼴 공격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았을 때 나한테 화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어떤 의미에서 웨이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땅의 원리상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일단 두고요. 관계에서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수학식이에요. 현실적이고 가시적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걸 수확할 수 있다, 결과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바퀴에서 따지면 제이슨 강의는 이제 펜타클이 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드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완주면 일을 할 거야, 착수를 할 거야라면 이제 그 펜타클인 경우에는 결과물로 만들어낸 단계인 거예요. 제이쌤이고 여기 이거 강의야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나 이런 상태야 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야 아니면 나 이런 거 이렇게 살고 있어 요즘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꾸 보여준다든지 인스타 카톡 같은 거에 티낼 때 관계에선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거나 상대방이 보여주기를 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카드들이죠.
자, 그래서 뿌리 차크라 땅과 가까워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지라 현실적 안정과 건강이 되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했기 때문에 너무만이 아니고 펜타클이 뜬다는 거는 물은 자꾸 흔들리고 공기도 불도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데 펜타클만이 유일하게 고정되고 형태를 갖추고 안정이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안정되어 있다. 오래된 것이다. 공고히 확실시하다는 의미예요. 펜타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에이스 펜타클이 뜬다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왜 나머지 9개가 아니고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바퀴에서는 에이스의 의미가 확실히 강해져요. 이 사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애매하게 썸이었다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명품 샀어. 맛집 다녀왔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결과가 있어. 이렇게 꼭 과실하기보다는 본인이 만든 성과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근데 좀 이게 심할 때는 자꾸 물질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자기 자신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가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시계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자신의 물질을 강조해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보다도 본인이 가진 걸 강조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나 혼자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자꾸 인정 욕구가 커져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나 혼자 나의 온전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가진 걸 성과를 보여주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 카드 펜타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 가진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약간의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 자격지심과 연관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비약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설명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중에 읽어야 되느냐. 주변 카드를 보고 이거는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자꾸 자격지심을 느끼고 소심한 카드들 사이에 펜타클이 뜬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격지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만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꾸 시계 자랑, 명품 자랑, 물건 자랑, 돈 자랑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성향상 그런 부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드물게 과시를 하고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줘. 이런 거야. 제이쌤도 선생님 나 영상 강의 좀 들어달라. 이렇게 좀 봐줘. 나 이거 이렇게 신경 많이 썼어. 나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요지부동의 의미가 있죠. 얼음땡 중에 얼음을 하고 있어요. 돌이키기 어렵고 이 순간만큼은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소드가 나오면 연락이 오나요? 안 옵니다. 안 오는 거고 온다고 하더라도 나 너에게 마음 없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그런 것에 가깝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미 끝났어. 요 의미일 때. 다만 이 카드가 지적으로 통찰력이거나 지적인 능력이거나 뭔가 뚜렷한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이쌤이 에이스 소드가 뜬다? 강사로서 믿으세요. 이 사람은 확실한 뭔가 뚜렷한 걸 애매하고 소드 2번이처럼 이렇게 애매하고 내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소드 2번 할 때 하겠지만 내가 아는 것과 자꾸 다른 걸 말해서 혼란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소드가 뜬다는 거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애매하단 걸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 아는 것, 무언가 애매한 게 아니고 확실히 아는 존재다.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잖아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칼이 자꾸 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수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칼 쓰는 것. 제이쌤 자꾸 칼이 나와갖고 왜 그랬나 했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스를 든다고 하죠. 그 메스를 드는 의사들. 예를 들면은 소드 1번과 마법사 그 다음에 어떤 카드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소드 1번 마법사랑 교황 이렇게 뜨면요 의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소드 1번하고 매지션이 많이 뜨면 칼을 쓰는 의사일 수 있고요. 교환 카드랑 소드 1번이 뜨면 정신과 의사 자꾸 뭐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걸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낙태 수술 지금 펜타클 나오거나 아이들 모성애 카드 그다음에 아기 카드 나오고 자꾸 칼 카드 뜬다.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낙태 수술할 때 타로 상담 많이 오십니다. 이거 관계 관련해서 타로 상담이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이쌤이 관계할 때 많이 하는 것, 연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삼각관계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남녀관계에 성적인 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얘기를 하는데 칼을 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외에는 좀 지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머리를 쓰는 상황, 계산하고 일하고 뭐 그 다음에 판단 능력, 판단할 때,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요럴 때는 소드 카드가 나왔을 때 아주 긍정이죠. 엉덩이 잘 붙이고 열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뚜렷한 답을 내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 에이스 카드는 대체적으로 그 성질을 다룰 수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요. 에이스, 1번과 에이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고 그 성질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지라 이거 공부, 지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남의 말 안 듣기도 하죠. 내가 더 잘하는데 뭘 듣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확신하고 있을 때, 여지가 없을 때, 그 다음 상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지를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는 펜타클에서 현실이 다 완성되고 소드 1번 정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 카드의 시기와 같았죠. 그러니까 도사들이 많이 뽑고 무당들이 많이 뽑는다. 왜? 연계가 열리기 때문에 현실과 정신,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가 이어지는 10월 말부터 11월 1일 사이에 할로윈데이인지라 연계가 열린다 해서 무당 카드가 되기도 하지만 도사 카드, 스님 카드가 되기도 하고 명상할 때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끝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 시작되니까 소드 카드는 겨울이고 밤이에요. 내면에 홀로 있음을 뜻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이너 2번 하는데요. 마이너 1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부분들 절대 강의만 듣는다고 완벽하게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서 제가 하지 않은 부분 있나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 강의 지금 제가 빈칸 종이도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해보셔요. 제가 원리 위주로 임상 위주로 나타날 수 있는 원리들을 근간으로 해서 임상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식에 에이스까지 익숙해지시고 나면 2번, 3번 차차 갈수록 제이쌤 실전할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배열법이 켈틱 크로스죠. 그래서 켈틱을 할 때도 관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리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리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읽으실 때 에이스 소드가 내 자리에 나왔는데 주변 카드가 뭐 은둔자다 내지는 컵 1번이다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어떻게 읽는지도 실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에이스 카드 정리를 해봤는데요. 2번부터 조금 더 수월하고 3번부터는 더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2번까지만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손바닥 방향 보여주고 여기는 자기를 지키는 원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구분 짓는 원리고 여기는 하나 되는 원리, 열려있는 원리, 알아가는 원리. 그래서 여기 아래쪽 펜타클과 소드가 조금 많이 뜰 때는 조금 고집스럽다고 말하죠. 와, 이 사람 황소고집이네. 우리 킹 펜타클에 보면 황이지 않고 보수적이고요. 움직이지 않고 형태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기억나시죠? 이게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컵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상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컵이랑 완즈는 열려있고 뭔가 다가가고 화합하려는 성향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던졌을 때 나도 그래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펜타클이나 소드는 약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래 하는 쪽에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그래 나는 이랬어 하고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라면 펜타클하고 소드는 나를 지키고 고집스럽고 방어적이고 약간의 등을 보여주는 원리 때문에 대화를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다면 나는 이런데 하고 약간의 나를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펜타클하고 소드가 만나가지고 펜타클인 여자와 소드인 남자가 만났다고 쳐요. 둘이 소개팅을 했어요. 좀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펜타클인 여자와 소드인 남자가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소드를 펜타클에 꼽았는데 펜타클도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드는 자기 것만 뭔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엑스칼리버의 검이에요, 이거. 이거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심볼론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약간 비약적으로 펜타클 성질도 소드 성질도 그러니까 서로의 고집이 대단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완즈 성향의 남자와 컵 성향의 여자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시피 완즈는 뭔가 치고 올라가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 열정을 느끼고 리드하는 성질인데 이걸 들어갔을 때 받아주고 하나 되고 화합하려는 수용적인 성향과 리드하는 성향이 만났을 때 굉장히 잘 맞겠죠. 그러니까 완즈랑 컵끼리 만나면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제 펜타클하고 소드가 만나면 조금 더 자기가 중요해지고 조금 더 성향상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 수는 있는데 제가 컵이라는 거는 천백억 화신이라고 불러요. 어떤 형태로도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펜타클은 동전이었죠. 흙이었고 그러니까 자연물이었으니까 돌이에요. 킹 펜타클이 자연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게 펜타클이 계곡에 있는 돌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펜타클을 만나면 이렇게 펜타클을 감싸 안으면서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거는 상대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들어가고 맞춰줄 수가 있는 성질인 거고 펜타클은 나하고 맞으면 들어가요. 내가 중요하지만 나하고 맞으면 들어가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아예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을 바꾸질 않아요. 고집이죠. 여기는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가 있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컵 성향의 상담사들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손님이 오던지 간에 거기에 맞춰줄 수가 있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펜타클 성향의 상담사는 어떻느냐? 손님 스타일에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딱 안정적이고 확고하고 현실적인 리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손님이 조금 힘들어하면은 컵 성향의 상담은 우리 손님 위안을 줘야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더 품어줘야지 이렇게 손님에 맞춰서 융통성 발휘가 가능해요.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고 수완 발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연륜이 있다고 봐야죠. 연륜도 있을 수 있는데 펜타클이면은 내가 현실적인 리딩을 하는 사람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손님이 막 원하는 답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현실적인 리딩을 추구를 하면서 손님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안정적인 리딩이 가능한 거죠.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란 게 뚜렷한 거죠. 자, 그래서 소드랑 펜타클이 나오면 조금 더, 이거 왜 고집스럽다 할 때, 컵이랑 완즈가 나오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맞춰줄 수 있는 성향이라는 것. 그래서 제 타고난 첫 이름이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강미예요, 강미. 이게 엄청 이름이 세죠? 이게, 물강자에 아름다울 미자인데, 이게 물의 아름다움인 거죠. 물의 아름다움인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사람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겸손하고 상대를 받들어서 존중을 해주고 항상 화합을 하고 돌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도 유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관계에서 주로 차단을 하고 상대를 선을 긋고 끊어내기보다는 항상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제가 물로써 다가가려고 해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당했다 할지라도 설사 뭐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좀 상대방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손을 내미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너를 이해해. 그러니까 한번 풀어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타고난 이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마 물의 성향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물 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그릇이더라도 맞춰줄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연륜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제가 에이스 컵을 보면서 갑자기 양초 보고 이제 떠오른 건데 비교 조합 때는 해요. 하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인간에겐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적이고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백의 면모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저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애증일 수도 있죠. 너무 미운 마음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 상황이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제 이번 여사제인데 지금 현재의 마음이 에이스컵이다 이러면 애정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인 거에서 백을 선택한 하나가 나타났다는 건 엄청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비교.